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외국어.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만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통한 언어 감각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양혜영 지음 글라이더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지침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외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제가 외국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그 중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법, 문법. 문법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아우토라고 한다면 누가 알아들을까요? 또 미국 사람이 왜 우리에게 동사를 가장 나중에 말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답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데 논리적인 원리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가 그렇게 사용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을 지켜서 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하는 것을 뜻하죠. 언어는 과학이나 수학처럼 논리와 근거로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엄마에게 왜 엄마를 인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라고 3살짜리 꼬마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 아이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배웁니다. 국어 시간에 비로소 국어 문법을 배우죠. 자연스럽게 하던 말을 분석해서 구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국어 문법 시간이면 묻고 따지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우리말을 왜 굳이 법칙을 따져 다시 배워야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국어 문법과 영어 문법 중에 어떤 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미국인 지인에게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 영문법을 예시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자신은 영어 문법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문법을 영어 문법만큼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했지요. 모국어는 마치 몸의 일부와 같아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기능과 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분명 내 뱃속에 위와 장이 있어 먹고 배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소화 효소와 합쳐지고 각각의 장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 외국어 문법입니다. 모국어를 하게 되면 문법이 저절로 이해되듯 외국어를 하면 외국어 문법이 저절로 이해될 거라는 생각에 외국어 문법을 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조언도 가끔 들립니다. 그러나 외국어 문법은 필수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수준에 따라 문법 학습량의 비율을 조절해서 문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법은 말의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대로 말을 해야 통합니다.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않기에 규칙을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운전을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건 후에 기어를 바꾸어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는 움직여요. 핸들의 각도를 바꾸면 자동차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실력으로 차를 몰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죠. 차를 도로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배워야 하지요. 너와 내가 서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약속이 교통법규입니다.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켜야 하고 등등 크고 작은 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에서 교통법규가 말에서는 문법입니다. 문법을 지키지 않고 말하는 것은 거리에서 신호등을 무시한 채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은 말의 기둥이자 뼈대입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과 구조물이 약하면 그 건물은 하중을 견디기 어렵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의 큰 형은 집 짓기가 귀찮아 초가집으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아기 돼지 둘째 형은 빨리 집을 짓고 놀 생각에 나무로 대강 집을 만들지요. 이 둘의 집은 늑대의 입김과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셋째 돼지 막내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도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 늑대의 공격에 살아남아요. 외국어의 구조물인 문법,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배워야 합니다. 모든 학습의 시작은 개념 파악 또는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습은 이러한 정의와 개념에 또 다른 개념을 덧붙이는 과정이죠.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와 정리는 모든 학습의 필수입니다. 외국어 문법책을 보면 문법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한번 함께 정리해 봐요. 단어의 성격을 품사라고 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를 품사라고 하죠. 그리고 문장을 구성할 때 문장에서 갖는 자격, 즉 문장의 성분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라고 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에서는 사로 끝나는 것은 품사, 어로 끝나는 것은 문장 성분이라고 암기 요령을 알려주지요.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면 요령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가려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어요. 문장 성분이 그릇이고 거기에 담기는 내용물이 품사예요. 문장 성분을 어떻게 배열하고 무엇을 담느냐가 문법입니다. 각각의 문장 성분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문장 성분이라는 그릇에 엉뚱한 내용이 담기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주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이고, 목적어라는 그릇에는 명사, 대명사가, 그리고 서술어라는 그릇에는 동사를 담을 수 있어요. 영어는 문장 성분이 오직 위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말은 문장 성분을 조사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순보다는 정확한 조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죠. 영어 학습을 하다 보면 사, 구, 절이라는 개념이 자주 나와요. 사는 문장의 품사를 말하고 구는 단어 두 개가 모인 것을 말하며 절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을 말해요. 영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문법 용어는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부사 구, 부사 절입니다. 형용사는 꾸밈을 담당하기에 무엇인가를 꾸며주는데 두 단어로 되어 있으면 형용사 구이고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형용사 절이 됩니다. 관계 대명사 절이 대표적인 형용사 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사구와 부사절도 많이 사용되지요.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접속어가 필요하고 절을 구로 바꾸어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장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번 정리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글이었죠. 이미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 다음에는 소리내어 읽기
소리 내어 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 책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책. 제목이 외국어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만, 제 마음이 담긴 제목입니다. 네, 저도 영어 잘하고 싶고 일본어도 잘하고 싶고 독일어도 잘하고 싶고 욕심만 많답니다. 자, 어쨌든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외국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